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을 상수도의 수돗물 온도가 30도까지 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로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던 외래 해충인 갈색날개 매미충이 도심에까지 때로 출몰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학법인 이사장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돈 주고 채용된 교사 등도 처벌받았습니다. 우등 고속버스보다 좌석이 넓고 개인 모니터 등 편의시설도 늘어난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다음 달부터 광주에서도 운행됩니다. 한 시골마을 수돗물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찜통더위에 지친 주민들은 한여름 따뜻한 수돗물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 때문에 잠시 농산일을 접고 집에서 씻어보지만 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았는데도 따뜻한 수돗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온도를 재보니 33도, 목욕탕, 원탕 수준입니다. 20도 안팎인 일반 수돗물 온도보다 무려 10도 이상 높습니다. 일하고 와서 씻을 때 물이 따뜻하게 나오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늘 자꾸 물을 더 많이 쓰죠, 훨씬. 폭염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가 60도까지 치솟고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관도 함께 달궈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뜻한 수돗물은 상수도관이 얇게 묻히거나 상수도관이 오래된 마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인입되는 관로를 굴착하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일 가마솥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수돗물까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해역을 중심으로 적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지자체가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수온에 이어 적조까지 겹쳐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여수 돌산 앞바다. 검붉은 빛깔의 긴 적조띠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방제선은 호스를 이용해 연신 황토를 뿌리고 어민들도 소형 어선으로 거친 물살을 일으켜 적조띠를 분산시킵니다.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여수 해역에서는 이처럼 각종 장비가 동원돼 적조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적조 생물이 가두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고기 아감이 흡착돼가지고 산소 공급을 못해서 폐사하기 때문에 현재 여수 해역에서 관찰되는 유해성 적조 생물은 밀리미터당 최대 480개 채로 주의보 발령 기준을 4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명절 출하를 코앞에 둔 양식장 어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적조가 좀 시험하게 왔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이 한기보라는 게 잠이 안 합니다. 잠이 안 와요. 중국 양쯔강물의 유입으로 염분 농도가 낮아져 적조 생물의 성장이 지연되면서 올해 적조주의보 발령 시기는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염도가 점차 정상을 되찾고 당분간은 태풍 소식도 없어 앞으로 적조는 바람과 해류를 따라 더욱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조가 발생한 해역은 영양염도 높고 수온이 9월 말까지도 이렇게 고수온을 유지한다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적조로 폐사한 물고기는 모두 2,300만 마리에 피해액은 188억 원. 여수와 완도 등 곳곳에서 어패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대규모 피해를 입지 않을지 어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농작물 가지에 알을 낳거나 수액을 빨아먹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고약한 해충입니다. 크기도 제법 커서 흉측한 이 벌레가 최근 도심에도 때로 출몰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나방같이 생긴 벌레들이 나뭇잎과 자동차 위에 수북히 모여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로 농촌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갈색날개 매미충입니다. 가지에 알을 낳아 아예 나무를 말라 죽게 하거나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해서 농민들에겐 이미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갈색 날개 매미충이 도심에 자주 출몰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면 전체가 유리창인 이 가게는 밤만 되면 갈색 날개 매미충이 불빛을 가릴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 영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입니다.
저희는 아예 문을 잠가놓고 고객님은 아예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도 비집고 들어오는 사이로 들어온 애들이 있어서 사이사이 죽어 있는 애들도 많고. 방역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에서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번식 속도가 빨라 퇴치가 쉽지 않습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이 도심에까지 출몰하고 있는 것은 지난 겨울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상고온 현상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뜻해진 날씨 때문에 겨울을 나며 죽는 유충이 줄면서 개체 수가 크게 는 겁니다. 봄에만 부화하던 갈색날개 매미충이 여름철인 8월에도 부화하는 등 생태 특성이 바뀐 현상도 최근 국내에서 처음 관찰됐습니다. 이게 2세대가 된다고 하면은 100개가 다시 100개씩을 나게 되면 10,000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혐오감과 불편함을 주는 외래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며 무더위 속 시민들의 짜증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열섬 현상 완화와 도시 미관을 위해 추진해온 나무 심기 운동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유대회 때까지 2,015만 그루를 심기로 목표를 높였지만 작년 말까지의 실적은 1,900만 그루에 그쳤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는 목표를 정하지 않고 나무를 심겠다고 밝혔지만 식재량이 매년 150만 그루 안팎에서 작년에는 80만 그루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광주의 제2순환도로에서 경찰의 끼어들기 단속에 적발된 한 시민이 이의제기 끝에 무죄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없다던 경찰은 해당 구간에서 단속을 멈추고 도로 시설물 정비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2순환도로 효독교차로를 이용해 목포 나주 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출구 170여 미터 앞에서 목포 나주 방면 노면 표시를 보고 차선 변경에 겨우 성공합니다. 사흘 뒤 끼어들기 금지 위반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이 운전자는 노면 표시와 안내판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기 어려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시선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차선 변경을 한 것을 무조건 끼어들기로 무리하게 단속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단속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즉결 심판에 나선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운전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한 겁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문제가 된 구간에 끼어들기 단속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이번 달 안으로 단속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고 노면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표지가 설치될 때까지는 일단 단속을 유지하고 설치물이 설치된 이후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계속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2주간 해당 구간에서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물게 한 운전자는 모두 230여 명으로 하루 15명꼴. 법원 판결 뒤에야 구조 개선에 나선 경찰이 안일한 단속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법은 교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낭암학원 이사장 67살 차모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사와 법인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을, 채용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직원, 부모 등에게는 최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0일 낭암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임직원 3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6월에 구속된 대표이사와 함께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분양자 540여 명과 다중계약을 해 38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또 다른 대표이사 50살 이모 씨 등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중복 분양 사기 관계자들을 추가 조사해서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광주시 광산구 광산 아이싱그 도로에서 트레일러가 넘어지면서 실려있던 철 호일 28톤이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52살 박모 씨가 부상을 입었고 일대 도로가 1시간 동안 통제돼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고속도로로 빠지는 커브길에서 원심력 때문에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통 천연염색에서 팝아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작가 이상필 교수가 대만에서 초대전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피노키오 팝아트 연작과 천연염색 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중화권에 소개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사람이 되고 싶은 목각 인형 소년의 욕망과 명품 브랜드로 상징되는 현대 소비 문명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중견 작가 이상필 교수의 피노키오 연작은 소비를 통해 욕망을 채우고 다시 욕망을 키우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콘셉트로 작품에 추가시켜 인간과 물질 문명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천연 염색을 한 촌조각 위에 포크 카드와 싸구려 보석을 장식한 이 작품들도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와 향락 문화를 상징하는 이미지의 부조화를 통해 문화의 정체성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전통 문화와 어떤 현대의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소비적인 요소인 브랜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줬을 때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 나주의 전통 공예인 천연염색 대중화에 헌신해오다 팝아트에 매료돼 피노키오 연작 등에 몰두한 지 4년.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교수는 타이완 타이중시의 초청으로 다음 달까지 시립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는 천연염색 설치 작품과 팝아트 작품 등 30여 점의 대표작들을 중화권에 선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아시아의 민속무용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는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광주 공연이 다음 달 2일 저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9회째인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에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타지키스탄 등 7개 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무용팀이 참가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고 아프리카 세네갈 민속무용단이 특별 출연합니다.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는 지난 2007년 시작돼서 국내 최대 민속춤 축제로 자리 잡았고 광주 공연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광주에서 평일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는 24만 명.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수와 이용객 수 비율을 나타내는 통행 비율은요, 광주가 1.8명으로 대구와 부산,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광주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대중교통은 송암공단에서 살레시옥으로 오가는 진월 07번 시내버스인데요. 하루 이용객이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8점으로 2014년보다 떨어졌습니다. 환승 시스템과 정보 제공은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요. 혼잡함과 청결 상태 점수는 3점대에 그쳤습니다. 얼마 전 대중교통요금을 올린 만큼 서비스도 이용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사전 제작했던 카드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등 고속버스의 단점을 보완한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다음 달 12일부터 광주에서 운행됩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하루에 서울 광주를 왕복 30차례 운행하며 요금은 33,900원으로 기존 우등 요금의 1.3배 이릅니다. 예매는 오는 24일부터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무인 발권기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우등보다 좌석이 넓어 충분한 독립공간을 제공하며 전자석 개별 모니터를 통해 영화 관람이나 게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투자를 약속하고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인력과 사업 환경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MOU를 체결하고도 투자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인력 부족과 사업 환경을 꼽은 응답이 각각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자금과 사업 아이템, 판로 등의 순이었습니다.
광주 동구 장애인복지관 소속 장애청소년 야구 동아리 이스트 타이거즈가 기아 타이거즈가 후원하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보성군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담사리 의병장 안규홍 창작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구례군이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블랙야크 아이쿱 생협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주시가 한전 KDN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쌀빵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목포 사막도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일하는 직원 전원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기념관 측이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 평정을 일부러 낮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민주화 인권의 상징인 고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공간인 노벨 평화상 기념관. 직원 10명 가운데 임기제인 관장을 제외한 9명이 계약직입니다. 2013년부터 채용된 이들은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재계약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됐어야 하지만 단 한 명도 일반직으로 임용되지 않았습니다. A에서 F까지 5단계 평가 중 A, B 등급은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되는데 전시관 측은 직원 전원에게 C등급 이하의 고과를 줬습니다. 일반직 전환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겁니다.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직원들을 이 전환을 안 시켜준다면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고 이 직원들 간의 사기 저하를 시킬 수 있다. 계약직과 일반직은 고용의 지속성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호봉 자동 상승 등 경제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기념관 측은 재정이 확충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같은 목포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올해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운 점과는 대조적입니다. 재계약 당시에 올바른 평가를 해가지고 일반직 전환 대상자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기념관 비정규직 논란을 계기로 목포시 출자 출연기관의 임금과 처우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폭염이 누그러지는 날만 기다리셨던 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주말도 내내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예상되고요. 나주가 35도, 광양이 34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3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오늘 비 소식 없이 구름이 가득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월요일에도 34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는 한낮 시간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밤 사이에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광주가 26.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성과 담양이 34도, 화순이 35도로 예상됩니다. 해남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장흥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5도, 순천도 35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물결이 조금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니까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절기 처서인 화요일이 지나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